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노인 단 한 문장으로 세상을 멈췄다. 저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말이 나온 지 정확히 7분 후 그 회사는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 많은 노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영광을 자랑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디오처럼 들어주세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복이 돌아온다고 하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듣는 분의 하루에 작은 복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 한복판,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AI 스타트업 본사. 엘리베이터 앞 벤치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명찰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할아버지 누구야? 또 길 잃은 노인인가? 요즘 왜 이렇게 노인들 많아?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회의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네오비전 AI. 직원 평균 나이 32. 투자금 3천억 원. 이 회사는 요즘 가장 핫한 곳이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회사. 우리는 미래를 만듭니다. 그게 이 회사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매일 왔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확히 10시에 나타나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는 처음엔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찾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앉아 있을랍니다. 여긴 회사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누구 찾으시는 거 아니면 나가셔야.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노인을 그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 할아버지 왔네. 진짜 뭐 하는 거야? 경비 아저씨가 신고하지 그래. 에이, 그냥 내버려둬. 앉아만 있잖아. 노인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서 회의실 유리문 너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중요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왔고 기자들도 왔고 업계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대표 이름은 김준혁, 36, MIT 출신,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AI 알고리즘은 세계 최초입니다. 기존 데이터 분석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죠. 이제는 아날로그 사고는 끝났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쓸모없어요. 경험보다 알고리즘이 빠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김 대표. 이거 대박 나겠는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경비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안 돼요. 하지만 노인은 이미 회의실 안으로 들어선 뒤였습니다. 준혁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관계자만. 노인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은 순간 웃음으로 터졌습니다. 죄송한데 여긴 관계자만. 설명회 끝나면 나가주세요. 투자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요즘 보안이 뭐 하는 거야? 준혁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AI 회사입니다. 컴퓨터 아시죠? 여기서 뭐 하시는 건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알고리즘 2012년에 이미 폐기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012년 스탠퍼드 연구팀이 개발한 벡터 플로 알고리즘.
그게 지금 발표하신 모델의 기반 아닙니까?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그 알고리즘은요, 3년 뒤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데이터 편향 문제. 결국 폐기됐죠. 회의실 안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김 대표, 이게 사실입니까? 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아니, 저희는 그걸 개선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꾼 겁니다. 핵심 구조는 똑같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빽빽한 수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 연구팀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노인은 그 수첩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으로 회사를 만들면 3년 안에 무너집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오류가 커지거든요. 한 투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투자금은?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그냥 뭐죠? 증명해보세요. 지금 당장.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약서를 찢었고 기자들은 기사를 쏟아냈고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진짜야? 우리 알고리즘이 폐기된 거였어? 김 대표가 우릴 속인 거야? 나 이력서 다시 써야 되나? 준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노인이 두고 간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면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지? 그는 급히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스탠퍼드 AI 연구팀 2011-2015.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한수 박사 수석 연구원.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준혁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이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준혁은 급히 더 검색했습니다. 최한수 박사 AI 알고리즘 선구자. 2015년 연구팀 해체 후 은퇴. 현재 행방 알려지지 않음. 준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다음 날 회사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언론은 사기 스타트업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네오비전 AI는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며 수소문한 끝에 작은 원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일주일이나 그냥 앉아만 계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했어도 안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그 회의실 앞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주길.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더군요. 그저 또 왔네, 저 할아버지 뭐야 그런 말만 했죠. 그래서 일부러 회의실에 들어가신 겁니까? 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 말을 들을 기회를. 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이 문제죠. 젊은이 알고리즘은 발전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시작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경청부터 배우십시오. 1년 뒤, 준혁은 작은 스타트업 하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사무실도 큰 투자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사무실 하나, 직원 5명.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준혁은 매일 아침 직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누구 의견 있어요? 불편한 점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놓친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하고 있더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1년 전 그 젊은이가 어떻게 지내나? 준혁은 노인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아니, 괜찮습니다. 잠깐만 들렀습니다. 노인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 낡은 책상. 하지만 직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가고 있어요. 박사님,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망하게 두시면 됐잖아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젊은이였죠. 그 친구도 교만했습니다. 제 말을 안 들었죠. 결국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가 알아서 깨닫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 그래서 당신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누군가를 가르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힘을. 3년 뒤, 준혁의 회사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화려한 발표회 대신 조용한 성과, 과장된 슬로건 대신 진실한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경청하는 문화.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건강한 스타트업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기자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노인의 가르침입니다. 노인이요? 예. 저는 그분께 배웠습니다. 기다림과 경청을. 기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게 통합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합니다. 아니, 통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노인은 한 달 전 조용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도 어디선가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할 겁니다.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노인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물어봐 주길.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발전하지만 어떤 지혜는 느리게 앉아서 기다려야만 전달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큰 무대에 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